환자분 이거 지금 금리에 금이 생겼어요. 아니 뭐 금리에 금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그 금이 아니라 금리가 깨졌다고요. 아니 금리가 제일 좋은데 왜 금이 생기냐고요? 원래 금리가 크면 금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투스맨 정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입니다. 예전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라면 입안에 금리 하나쯤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처럼 치아색 재료인 세라믹, 레진, 지르코니아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입안에 있는 재료는 대부분 은색이 나는 아말감 아니면 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은 비싼 치료를 받고 싶을 때 금리를 많이 했는데 이 금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치아를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가장 인체 친화적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왜 도대체 치아를 깨지게 만드는지. 그것은 금리가 치아에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뺐을 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마찰력에서 해서 빠지지 않는데요. 이런 재료는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빠지지 않게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레진처럼 접착이 되는 재료일 경우에는 안 빠지기 위해서 특별히 치아를 디자인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보이시는 이 치아,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뒤집으면 이렇게 쉽게 탈락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레진 접착에 의해서 잘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런 처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 크라운이나 골드 이네를 만들 때 상대적으로 치아가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찰력입니다.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마찰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치과의사가 프랩을 할 때, 치아를 깎을 때 신경 쓰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갈 때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붙은 후에도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바깥쪽을 깎기 때문에 많이 삭제를 하고, 이네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안쪽을 파기 때문에 적게 삭제를 하지만 충치가 크면 어쩔 수 없이 안쪽에 깎는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면 치아의 바깥쪽에 남아있는 외벽이 얇아지게 되고, 그렇게 외벽이 얇아지게 되면 금리가 들어갔을 때 그 힘이 치아의 외벽에 집중되면서 치아 자체가 깨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뇌피셜이 아니라 치과대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치아에서 양쪽 끄트머리에 절반 이하가 돼야지 치아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보다 크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치아에 남아있는 벽이 깨지고 부러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치아가 깨지고 부러진 경우에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금리가 빠져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다시 금리를 붙여주기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자분의 입안을 들여다보고서 이건 다시 붙이기보다는 치아 바깥쪽을 돌려 깎아서 크라운 치료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부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운 치료가 더 비싸고 더 삭제량이 많고 신경치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치아를 크라운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끄트머리에 보이는 선 때문입니다. 크랙 라인. 사람이 입안에서 가장 쉽게 크랙이 생기는 치아는 가장 뒤쪽에 있는 치아입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교근, 치아 씹는 힘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서 가장 쉽게 깨집니다. 이것은 골드 이네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골드 이네가 되어 있으면 제 경험상 좀 더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치아는 크라운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뒤쪽에 있는 치아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에서 잇몸이 높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치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게 됩니다. 크라운의 경우에도 크라운이 쉽게 탈락하지 않으려면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에서 해당 길이가 어느 정도 동전처럼 얇지 않게 2-3mm 정도의 길이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잇몸이 있기 때문에 잇몸 하반까지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출혈이 생기기 쉽고, 출혈이 생기게 되면 치아에 본뜨기, 인상체득이 잘 되지 않고 정밀하게 만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도려내는 치건확장술, 치은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술 자체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을 꺼려하게 되고,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의료보험이 되는 수술이라 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닥 내켜하지 않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환자분에게 골드 이네를 붙여드리고 또 빠지게 되거나 뭔가 불편하면 다시 골드 이네를 하는 게 아니라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드린 뒤에 환자분은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뒤 해당 환자분이 다시 오십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치아의 뒤쪽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실제 확인해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골드 이네 뒤쪽에 치아의 얇은 벽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골드 이네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환자분에게 물어보니 다시 한번 빠졌었고, 빠진 상태에서 제게 오시기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치과에서 그 치과는 골드 이네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아는 크라운을 하기가 힘들고, 크라운 들어갔을 경우에 신경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치료한 것이 이렇게 쉽게 타이르나서 이번에는 제게 치료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골드 이네의 철거입니다. 골드 이네는 비교적 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방에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 베이스 작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색을 봤을 때
충치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저 부분까지 다 제거하게 되면 신경치료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원래의 목표인 골드인웨이로 다시 한번 끝내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습니다. 치아에 지금 균열선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크라운 치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속 삭제 도구인 하이스피드를 이용해서 치아에 씹는 면을 삭제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머리가 통째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를 보면 치아의 머리 부분이 뒤쪽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환자분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드리고 잇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을 고지한 뒤에 충치 제거부터 시작합니다. 까맣다고 해서 모두 충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푸석푸석한 부분들은 충치가 맞습니다. 신경치료에 가능한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충치 제거에 들어가 심한 변색 부위가 제거되었고 신경이 근처까지 간 것 같긴 하지만 다행히 신경이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충치 제거를 모두 끝내고 이 깨져나간 부분을 레진 코어로 복구를 해줍니다. 원래 날아갔던 부분보다 과장해서 치아를 복구시켜줍니다. 그리고 크라운이 들어가기 위한 치아 외형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잇몸의 뒤쪽은 피가 많이 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관 확장술, 치은 절제술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사용해서 잇몸을 직접적으로 도려내거나 아니면 잇몸 안을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잇몸을 도려내는 것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치아를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날 환자분에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지 씹을 때 불편감이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다행히 크게 불편감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잇몸을 도려낸 부분이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라 염증이 없는 건강한 핑크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루크니아 크라운을 만들기 위한 본뜨기, 인상체득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다시 한번 임시치아를 제거해주고 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잇몸 하방 쪽에 염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루크니아 크라운을 임시 접착해줍니다. 약간의 교합 조정은 필요합니다. 원래 깨져있던 치아이기 때문에 이쪽 치아에는 힘이 그만큼 많이 집중되는 것이고 크라운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힘이 집중되면 크라운 하방으로 크랙이 다시 진행할 수 있어서 교합은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조정해줍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뒤에 통증, 불편감이 전혀 없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뿌리 쪽에 염증이 없는 것이 확인된 뒤에 최종 접착을 해줍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기존의 골드인웨이 뒤편으로 치아가 깨져 있었던 것이 지루크니아 크라운으로 잘 메꿔져 있습니다. CT를 봐도 골드인웨이 뒤쪽에 치아가 단단하지 못하게 약간 떠 있는 것에 비해 지루크니아 크라운이 들어간 뒤에는 뒤쪽 면이 잘 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금니가 있는 분이라면, 특히 그 금니가 입의 가장 뒤쪽에 있는 분이라면 해당 치아는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불편감이 생기면 치과에 내원하시고 해당 치과에서 다시 한번 골드인웨이가 아니라 이를 씌우자고 하여도 그것이 과잉 진료가 아닌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례는 이렇게 깨진 뒤에 통증이 심해서 신경치료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례와 그 크라운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